안녕하세요. 동탄박사입니다. 매월 초에는 두 달치 수도권 날짜 청약단지에 대해서 소개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 있었던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 모집 공고가 발표되어 상세하게 자료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롯데캐슬 리버파크는 자양 1구역 재건축 사업으로 총 878세대이며 일반 분양은 482세대입니다. 최고층이 35층으로 6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평형대는 59 타입, 84 타입, 101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력 타입은 84 타입입니다. 입지를 보면 지하철 2호선, 7호선 환승역인 건대 입구역과 뚝섬 유원지역까지 600m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경 1km 안에는 롯데백화점을 비롯해서 롯데시네마, CGV, 이마트, 시장, 건국대병원 등 상권과 편의시설이 인근에 잘 갖춰져 있습니다. 또한 건국대 서울 캠퍼스와 가깝고 한강공원까지도 600m 이내에 있어 산책하기 좋습니다. 고층 일부 세대는 한강뷰도 괜찮게 나올 것 같습니다. 다리 하나만 건너면 강남이니 강남 접근성은 매우 좋습니다. 이 근처에는 특히 신축이 귀하기 때문에 희소 가치가 있습니다. 사실 서울의 신축 공급이 급격하게 줄어 서울의 신축 분양은 웬만해서는 프리미엄이 꽤 붙을 겁니다. 더구나 주변에 신축이 없다면 신축에 대한 수요가 더욱 강하게 되겠죠. 롯데캐슬 리버파크는 제가 7월 초에 예상했던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나와 가격 메리트 더 있으며 후반부에 분양가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주는 2023년 7월로 예상됩니다. 이번에는 평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9A 타입은 총 209세대 중 일반 분양은 82세대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3베이 마통풍 가능한 판상형 구조입니다. 아쉬운 점은 안방 드레스룸이 없는 점이나 59 타입 치고는 주방 발코니도 넓은 편이고 주방 창문도 커서 마통풍성이나 개방감은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 배치를 보면 후면동이지만 건대 입구역은 조금 더 가까운 곳에 배치되어 있어 대중교통 이용하기에는 조금이나마 더 수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59B 타입은 총 144세대 중 일반 분양은 59세대입니다. 전형적인 타워형 구조입니다. 59A에는 드레스룸이 없었는데 59B에는 드레스룸이 있는 점이 장점입니다. 그러나 주방 발코니가 주방에서 바로 이용할 수 없고 거실을 통해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동선상 효율성이 떨어지는 구조입니다. 동 배치를 보면 북쪽 라인은 작은 방들이 북서향이라 일조가 안 좋을 것이며 남쪽에 배치된 라인들도 저층 세대는 앞동에 의해 일조량의 간섭을 받을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4A 타입은 주력평형인 만큼 세대수도 많고 타입도 A, B, CD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84A 타입은 총 280세대 중 일반 분양은 153세대입니다. 3베이 마통풍 가능한 판상형으로 59A 타입의 확장판으로 보시면 됩니다. 요즘 보이는 84 타입에 비해 드레스룸이 좀 좁게 설계된 점이 아쉽습니다. 저라면 욕실 2번과 드레스룸 위치를 바꾸고 침실 3번의 면적을 줄여서 안방에서도 넓은 드레스룸과 마통풍이 가능하게 설계했을 것 같습니다. 구조상 특별함은 없으며 그냥 무난한 타입입니다. 동 배치를 보면 전 세대가 전면동으로 배치되어 있어 대부분 조망이 잘 나오고 해도 잘 들어올 위치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고층 세대는 한강 조망이 가능하여 향후 조망에 대한 프리미엄이 더 높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84B 타입은 총 158세대 중 일반 분양은 139세대입니다. 특이점은 안방이 유난히 넓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안방에는 유상 옵션 신청 시 넓게 드레스룸을 꾸밀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실은 전면뿐만 아니라 측면에도 창문이 있어 조망과 일조에 더 유리한 구조입니다. 또한 59B 타입은 주방에서 주방 발코니로 바로 이동할 수 없게 되어 있었는데 84B 타입은 주방과 발코니가 연결된 구조라 발코니를 이용하기 수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살짝 아쉬운 점은 침실 3번을 침실 2번과 외벽에서 볼 때 동일 라인으로 설계했다면 방도 더 넓고 침실 2에 의한 일조량 간섭도 적을 텐데 그 점 하나만 아쉽습니다. 통상 이런 경우는 외관을 예쁘게 디자인 설계하다 보니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 배치는 북쪽에 배치된 두 개 라인은 작은 방들이 북서향인 점들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84C 타입은 30세대 중 일반 분양은 29세대입니다.
84B는 전형적인 타워형을 가로로 살짝 늘어놓아 안방을 넓게 설계했다면 84C는 반대로 세로로 살짝 늘려놓아 조금 색다른 구조가 설계되었습니다. 통상 30평 후반 타워형에서 보이는 평면으로 주방 뒤쪽에 넓은 팬트리가 있는 점이 장점입니다. 아쉬운 점은 팬트리와 주방 발코니가 연결되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84B와 마찬가지로 거실에도 측면 창문이 있어 개방감도 더 좋을 것입니다. 다만 동배치를 보니 북쪽 라인에 배치되어 있는 작은 방들은 북서양인 점들이 아쉽습니다. 84D 타입은 총 3개 세대가 있으며 모두 일반 분양입니다. 모두 1층 세대이지만 특화 타입으로 복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탑층이든 1층이든 복층 구조는 늘 희소 가치가 있고 서비스 면적이 특히 넓기 때문에 인기가 많습니다. 심지어 84 타입 기준층보다 분양가도 더 저렴한 편입니다. 지하층도 외부로 출입이 가능한 현관이 별도로 있고 주방과 욕실도 별도로 있는 점도 장점이며 썬큰을 잘 응용하면 활용성도 커 보입니다. 저층이라서 아무래도 프라이버시에는 약점이 있으나 동 배치를 볼 때 일조량도 괜찮을 듯하고 공간도 넓고 무엇보다 분양가도 착하니 가능성만 있다면 한 번쯤 살아보고 싶은 평면이네요. 아마도 한강뷰에 대한 프리미엄을 분양가에 녹아낸 듯 합니다. 다른 84 타입 고층은 대부분 한강 조망이 가능하지만 84D 타입은 아무래도 조망에 약점이 있어 분양가가 착한 것 같습니다. 101 타입은 A와 B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세대수가 많지 않습니다. 우선 101A 타입은 총 56세대 중 일반 분양은 10세대입니다. 구조는 4베이 마통풍 가능한 판상형이며 전반적으로 구조는 무난합니다. 다만 평수 대비 수납 공간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 정도 평형이라면 복도에 큰 팬트리 정도는 있을 법한데 별도로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드레스룸도 좀 작은 편입니다. 동 배치는 전면동에 배치되어 있어 조망과 일조량은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101 B타입은 A타입보다 세대수가 더 적습니다. 총 26세대 중 일반 분양은 7세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평수가 있는 만큼 방 4개로 설계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무난하지만 역시 안방 드레스룸이 좀 작은 점이 아쉽습니다. 거실에는 측면 창문도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동 배치상 하루 종일 해가 들어오는 위치에 배치되어 있고 조망 역시 고층 세대는 한강 조망이 잘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 타입입니다. 이번에는 분양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5구 타입 기준으로 8억 후반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분양가가 더 착하게 나왔습니다. 5구 타입은 분양가가 7억 5천에서 8억 1천만 원으로 거의 1억 정도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또한 층과 라인별로 분양가를 세분화해 놓았습니다만 분양가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이 말은 고층에 당첨될수록 더 이익이 크다는 말이겠죠. 84 타입 분양가는 9억부터 10억 7천만 원입니다. 복층 구조로 되어 있는 84D 타입은 분양가가 9억 5천 수준으로 84 타입 기준층보다 분양가가 저렴합니다. 101 타입의 경우 10억 6천부터 11억 2천이며 당첨만 된다면 101 타입 고층이 84 타입보다 더 가격 메리트 있어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입지 대비 분양가는 저렴하게 나온 편이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이 계약금이 20%입니다. 아무래도 초기 비용 부담은 좀 있을 겁니다. 또한 중도금 대출도 분양가 9억을 넘으면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5구 타입을 제외하고는 중도금 대출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5구 타입도 중도금 대출은 총 60%중 40%만 실행되고 20%는 잔압하셔야 되니 참고하시어 작은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분양가가 높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다리 하나 건너면 강남이고 한강 조망도 가능한 신축이니 프리미엄은 3억 정도가 예상되는 단지입니다. 그런데 발코니 확장비는 많이 비싼 편이네요. 59 타입의 경우 1,900만 원이고 84 타입은 2,200만 원, 101 타입은 2,400만 원입니다. 발코니 확장비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1,000만 원 정도 비싼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분양가는 괜찮으나 계약금이 20%인 점과 발코니 확장비는 아쉽습니다. 모집 공고는 7월 30일 발표가 되었고 모집 공고의 이전까지 예치금이 예치되어야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당에 무난히 마감될 것이며 예치금은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300만 원 이상만 있으면 되고 101 타입까지는 600만 원 이상 예치되어 있으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8월 10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8월 11일 1순위 청약일입니다. 제가 얼마 전 올렸던 1519역 강동 중흥 S클래스와 청약일이 같으나 당첨일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당첨 발표가 강동 중흥 S클래스가 더 빠르기 때문에 중복 청약을 하면 먼저 발표된 곳에 당첨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거주 2년 이상이어야 당일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하고 청약통장 가입 2년이 지나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과밀 억제권역 내에 85제곱미터 이하 평형으로 5년 이내에 당첨 이력이 없어야 하고 85제곱미터 초과에서는 당첨 이력이 있다면 3년만 지나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과밀 억제권역이 아니라면 85제곱미터 이하에서는 3년 이내에 당첨 이력이 없어야 하고 85제곱미터 초과에서는 1년 이내에 당첨 이력만 없으면 됩니다. 85제곱미터 이하는 가점제 100%로 공급되고 100일 타입의 경우 가점제 50%, 추첨제 50%로 진행됩니다. 전매 제한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입니다. 또한 2018년 12월 1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청약 시 주택수에 포함되니 2018년 12월 11일 이후 당첨되었거나 매수하신 분양권 소지자는 청약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특별공급은 꼭 서울 거주자 아니어도 청약이 가능하며 기간 추천의 경우 85제곱미터 이하 평형에서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전야의 경우 서울 2년 이상이면 더 유리하겠지만 수도권 거주자도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동탄박사였습니다.